감사합니다. 충청도 대전에서 왔습니다. 박수를 많이 치시니까요, 노래하고 싶어지네요. 저희는 장모님하고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저희 아내하고 5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장모님하고 저하고 딸내미는 같은 편이에요, 항상. 근데 아들하고 저는 다른 집안 사이가 많이 좋은데 아들하고 저 사이는 잘났어 정말 사이입니다. 저희 남매는 다른 집안은 남매 사이가 좋다고 그러는데요, 저희 집안 남매는 잘났어 정말 또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아내와 아들 사이는 말이죠,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렇습니다. 용돈을 주면 사랑하고 용돈 안 주면 아들이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2010년도 2년 전에 12월 6일 날 입영 날짜를 받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군대 가야 된다. 군대 가야 사람 되지 저 인간. 12월 6일 날 군대 가는데 12월 1일쯤 저희 아내가 머리를 깎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사우나나 이발소 깎으면 되지 왜 집에서 깎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군대 가는데 내가 머리 깎아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머리를 좀 깎아라 그래가지고 홀딱 빗겨놓고 팬티만 입혀서 보재기를 씌우고 머리를 바리깡으로 깎습니다. 한참 있다 보니까 저희 아내도 눈물을 막 흘리고 있고 저희 아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옛날에 사이가 정말 안 좋은 줄 알았었는데 사이가 정말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아내는 군대 보내는 아쉬움 또 보고품 때문에 또 아들이 군대 가는 대견함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희 아들 눈물을 흘리는데 바리깡으로 머리를 깎는데 충전시켰거든요. 깎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찝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였어요. 저는 세상의 눈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 그때 알았습니다. 12월 6일 날 논산훈련소 갔거든요. 2시 행사가 시작됐거든요. 갔더니 군대 가는 장정들은 한 200~300명이 온 것 같더라고요. 부모, 형제, 오빠, 동생들은 한 2,000명이 더 왔어요. 행사가 시작돼가지고 대대장님이 나오셨어요. 부모님들, 훌륭한 아들을 그대로 갖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믿으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을 하라고 하네요. 쭉 절을 합니다. 박수를 막 쳤어요. 행사 끝나고 장정들이 군악대 앞세워가지고 연병장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 도는데 옆에 계신 경상도 할머니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현정아, 살아서 돌아오거래. 그때가 연평도 도발 사건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희 아내도 땅을 쳐다보고 울고 저도 눈물을 훔치고 하늘을 보고 울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딸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는 걸 보고 논산훈련소 군대 가는 장소는 사랑과 용서가 있는 운동장이다 그때 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소포가 왔네요. 소포를 보니까 군대 갈 때 입던 옷이 온 거예요. 그거를 또 끓으면 저희 아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좀 더 갈비탕에 많이 넣어줄 텐데 말이지 하면서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편지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놀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PS 하고 추신 써놨어요. 땡땡. 아빠 엄마 저는 군대 생활이 체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놨어요. 전 놀랐습니다. 아니 군대 간 지 한 달 만에 체질이요?
한 3개월 만에 외출을 나왔더라고요. 너 군대생활에 체질이냐? 그랬더니 쓰라고 해서 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문구를 보고 모든 부모님들은 행복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 달에 말이죠, 저희 아들이 외박을 나왔어요. 아빠, 엄마랑 어떻게 결혼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엄마 학생 때나 결혼했다 그랬죠. 아빠는 18번째가 뭐예요? 나 나훈아의 사랑이지. 그랬더니 저도 나훈아의 사랑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냥요. 혹시 아빠 제가 애인 사귀면 되겠어요? 하는 거예요. 너 사랑하게 보면 군대 가면 다 거꾸로 신발 신게 돼 있어. 너 봉급 3만 원 타가지고 무슨 애인을 새겨? 그랬죠. 그런데요, 아빠, 그 저희 딸내미가 상빈이거든요. 상빈이 선배, 대학 4학년 선배, 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 가끔 왔었거든요. 너는 22살이고 걔는 24살이고 너는 대학교 1학년이고 넌 4학년인데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랬죠. 그렇잖아요. 여자가 빨리 늙잖아요. 하긴 물론 보톡스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게 심각한 거예요. 아빠, 깊이 사랑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다음 달에 그 저희 딸내미 선배인 동훈이가 집에 왔어요. 갑자기 와서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웬 아버님? 그러니까 저 상희 씨를 무척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 11월 26일 날 짝대기 세계 때 결혼을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제가 나훈아의 사랑을 불렀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배가 불룩 나왔네요. 바로 얼마 전에 며느라이가 전화가 왔어요. 그때 사실 결혼시키기 전에 이랬거든요. 뭐 죽도록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버님 저는요 아들 낳아달라면 놔주고 딸은 낳겠습니다. 주문하시려 그러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님 둘 낳을까요? 셋 낳을까요? 넷 낳을까? 그만 낳아라. 아니 대학교 1학년하고 4학년하고 애를 넷 낳으면 누가 먹여 살립니까? 저도 계산을 다 하고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병원에 갔더니요 아들이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상병으로 저 부대에서 근무하는데 혼자 배불러 가는 며느리가 얼마나 대견스럽고 또 미안했어요. 물론 사랑을 깊이 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온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경찰은 어떡하면 프랑카드 붙이거든요. 프랑카드. 그래서 경찰서에는 프랑카드가 10개씩 다 붙여 있어요. 제 며느라이 이름이 동훈이거든요. 동훈아 사랑한다. 내가 딸 낳으라고 그랬지 아들 낳으라고 그랬냐? 너 약속 지켜라. 넷 낳는다는 거. 그렇게 제가 프랑카드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왔어요. 와가지고 프랑카드를 보고 막 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동훈아 너 22살인 동생 같은 남편이잖아. 또 부인이잖아.
너 이런 마음 가지고 앞으로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렵겠니? 잘 살아라. 저는 프랑카드 7만 원 줬거든요. 한 7천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사실은 제가요, 올 12월이 정년입니다. 저는 평생 경찰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경찰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운 일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 1월부터 8월까지는 날치기 사건이 계속 났습니다. 지나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차 타고 가다가 갈고리로 탁 가방을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은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그냥 탁 낚아채는 거죠. 그리고 차 타고 도망가는 거죠. 그런 일이 계속 한 30건 나다 보니까 대전 사람들도 불안했고 또 언론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희 서장들도 사실 부담이 많았거든요. 8월 9일 날 수사과장이 전화가 왔어요. 서장님, 새벽에 오는 전화는 머리털을 쭈뼛쭈뼛 쓰게 합니다. 또 났어? 그랬더니 아이고 서장님, 잡았습니다. 뭐? 그 날치기 30건짜리를 잡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잘했어 하고 막 경찰서에 와보니까 세 사람의 용의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아유, 귀여운 것들 잘 잡혔구나. 물어봤습니다. 범행 수법이 어떻게 했는데 30건씩이나 했는지 물어보니까 길가에 서 있는 차량 번호판을 절도를 해가지고 그거를 차에 달고 날치기를 하는 겁니다. 갈고리를 탁. 그리고 그 번호판을 갖다가 신탄진 철교 현도다리 강가에다가 탁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판 30개가 신탄진 강가에 다 버렸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요. 술 실컷 먹고 증거 있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과장하고 의경들 일개 중대하고 형사 30명 다 나가가지고 찾아와라 이랬습니다. 30분 정도 지났는데 수사과장이 전화가 왔어요. 찾았어? 했더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신탄이 현도다리 밑에 수색을 하러 갔던 의경들이 지금 물속에서 안 나온다는 보고입니다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안 나와? 수사과장 어딨나? 했더니 저 사무실인데요,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덕경찰서에서 신탄진 철교까지는 빨리 가면 10분이면 가거든요. 가는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살아야 된다. 물속에서 죽으면 안 돼. 저도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에 신탄진 현도다리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청댐 장마통의 물이 강가에 꽉 내려왔어요. 한 200m 넓이로. 거기를 의경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탐침봉을 두고 들어간 겁니다. 갔더니 의경들이 인원 파악을 하고 있네요. 59, 60, 61, 새로 쉬어봐. 72, 73. 그런데 가운데 들어갔던 의경이 갑자기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얘를 구하러 갔던 대원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의경들의 눈초리를 봤어요. 서장은 왜 뭐 하는 거야? 서장은 사무실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눈초리를 봤습니다. 의경이 저 물속에서 안 나오는데 10분, 20분, 30분 기다려도 안 나오는데 서장인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청댐 사무소에 가서 처음부터 물을 줄여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수색할 때 구명장기를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수색하려고 탐침봉도 들어갔던 거죠. 한 30분 됐으니까 대원이 떠올랐어요. 그 대원이 아버님이 대전에 사시거든요.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 서장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 현도다리 강가로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무슨 일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있죠. 금방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막 땅에 앉아 우시네요.
소장님, 만약에 소장님 아들이 의용이라면 저 물속에다 저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들은 외아들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다. 정말 저는 아싸리 따기를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팀원보다는 팀장이, 팀장보다는 과장이, 과장보다는 서장이 먼저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저는 현장에 삶과 죽음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편안한 의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가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살았으면 31살이 될 넌데 내가 미안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현장을 다 가지고 있죠. 경찰은 경찰 현장이 있고, 군인들은 군인 현장이 있고, 그리고 또 보험회사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자동차 파시는 분들 현장에 있죠.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사람은 쓰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직위가 높을수록 더 먼저 나가야 됩니다. 내가 안 나간다면 현장은 막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편할 때 현장은 막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봐 하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같이 가봐야죠. 왜냐하면 암이 걸렸는데 정말 말을 못할 상황이다. 그럼 병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빠 학교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하면 엄마랑 가봐 하면 안 되죠. 같이 가봐야 됩니다. 아이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빠 와가지고 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어디십니까? 내가 현장에 간다면 현장은 나를 꼭 도와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